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전문직을 모셨는데요. 우리 변호사님이거든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출신 변호사 임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게 변호사를 초대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데. 아, 그러세요? 그렇죠. 네. 처음이고 또 교사 출신은 처음인데. 네. 실례지만 이제 교사 몇 년 정도 또 5년 정도 교직에 있었고요. 충청남도에서 교직 생활했습니다. 아,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학교 의원 면직하고 네. 로스쿨 가게 돼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직업을 바꾸는 사례는 요즘 사실은 왕왕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중간에 바꾸시긴 하는데 변호사로 또 이렇게 바꾼 케이스는 사실 저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요새는 조금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좋습니다. 또 책을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살짝만. 제가 주인공입니다. 교실로 간 변호사 네, 이랑이.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소년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이랑이가 눈을 떴는데요.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변호사가 초등학생.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 여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도서입니다. 아, 좋습니다. 책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일단 우리 이 변호사님이라고 저는 오늘 부르고 한번 좀 실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좀 우리 생활에 좀 맞닿아 있는 거 오늘 좀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게 부모 싸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듣기로 너무 많죠. 어린이집에서 이제 한 A가 B를 이제 물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물 수 있다. 네, 의학이 아동기에는 잘 물거든요. 구강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소송을 가서 물었으니까 1,000만 원을 달라. 네. 이게 지금 소설인가 아니면 실제 사건인가요? 실제 사례고 제가 수행했던 사례고요. 네. 실제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가해, 그러니까 물은 아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학부모끼리도 가면 이렇게 민사가 있지만. 네. 그런 사례도 진짜 많고요. 뭐 학교에서 피고하다 다쳤으니까 5천만 원 물어내라. 이런 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뭐 여자친구들끼리 팔짱 끼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가 부러진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옆에 팔짱 낀 친구한테 돈 3천만 원 물어내라. 이런 소송도 있습니다. 와, 아이고, 두야. 잠깐만. 이거 지금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얼마든지요. 친구라 생각했던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님끼리 좀 이게 비화가 되면서 1,0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민사상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 아하. 이거 사실 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이거? 사실 그런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은 충분히 있죠. 다칠 수 있으니까. 사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학교에서 적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흉터 치료비, 임플란트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학부모님들이 그걸 받고 또 추가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받았는데 또 건다고요? 더 달라.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위자료를 안 주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부모인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라고 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기보다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그 소송을 하게 되면요, 애들끼리 더 이상 못 놀아요. 그날 이후로 끝난 거예요. 걔네는 충분히 친한 친구였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신적 아까 이런 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이야기 듣는데 저도 정신적으로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들 안전사고는 그래도 1차적으로 안전공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확장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놀이터 혹은 남의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 이제 벗어났을 때 상황은 그것도 좀 요령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너무 당황하지 않고. 사실 그게 뭐 일반적인 사보험에서 요새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일상 뭐라고요?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뭔가 사고를 쳤다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인데 그런 게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보험이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은 사실 굉장히 높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괴리가 큰 경우가 이게 많아서.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사례들이 있죠. 근데 친구가 놀러 왔다면 이미 친한 관계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송 하나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원고 이거 치우고 저희 애가 착해.
착해. 저도 제 부모니까 애가 착하다 생각할 거잖아요. 네. 딴 집 갔는데 이게 뭐 우발적이든 뭐든 해서 네. 딴 집에 애를 어떻게 딱 하다 보니까 쳐가지고 이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심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당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돈을 몰래달라고 고액에 그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 걸었어요. 윤 변호사님 저 유튜브 찍었잖아요. 저 아시죠? 그럼 제가 일단은 그쪽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소송은 전인데 그 소송 전으로 일단 어떻게 제가 근데 일단 사고 경위를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쳤다고 했잖아요. 그 치게 된 게 뭐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데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과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뒤에 있는 거 전혀 알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쳤다. 그럼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가 옆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친다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한 상태였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위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합의를 하긴 해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입니다. 네, 과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합의금이라 하면 이제 치료비 그리고 정말 딱 치료비 실비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다치게 된 정도에 따라 좀 달리 책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당 수준에서 마무리 지시는 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가봤자요 변호사 비용만 듭니다. 시간도 또 맞아요. 둘이 인간관계도 끝나고. 네. 대화로 일단 잘 풀어야 되니까 이게 뭐 가해든 피해자든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아이들이 또 관계를 생각해서 좀 잘 좀 대화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 보험 같은 것도 되게 또 꿀팁이네요. 우리 집 안 든 것 같은데 미리 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들끼리는 그래도 이런 상황을 알고 하니까 좀 대화를 합시다 하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든 타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끼리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지네끼리 민사로 가진 않겠지만 애들끼리도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길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책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결국은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리걸이 뭔가 영어인데 영어로 안 적혀 있어서 뭔가 했는데 이 리걸 마인드를 이제 변호사님이 볼 때는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리걸 마인드가 뭐고 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핵심이 저는 아이들한테 리걸 마인드를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그 리걸 마인드가 뭐냐면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거예요.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리걸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막연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기분 나빠. 이거 뭔가 뭐뭐뭐 위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연결을 그냥 그렇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궁극적으로 어른이 돼서도 어떤 뭐 불행한 상황이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단순히 이게 뭐 법조인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문제는 발생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주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딱 핵심을 짚어서 이 핵심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눈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전자가 아닌가 약간 살짝 변호사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죄도 지은 것 같고 약간 그렇긴 한데 어떤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딱 핵심을 찌를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리걸 마인드가 잘 갖춰진 아이들은 이런 갈등이나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면 항의도 못하고 대처도 못해요. 막연히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이거 뭐 범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은 민법과 형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민사적인 분쟁인지 아니면 형사적인 분쟁인지를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게 애들은 범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민사적인 분쟁이죠. 개인적인. 그런 걸 아이들이 구분을 하면 이거는 민사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이건 범죄니까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야겠다.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그 심지어 부모님이랑도 계약서를 쓰는 이런 활동이 나옵니다. 정이 없다. 정이 없어. 굉장히 저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 게임하지 말아라.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말 아무리 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합의를 하는 거죠. 이 계약서상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고 이런 내용만큼만 하자. 상호간에 계약서를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위반 시 제재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변호사님 애들 맨날 각서 쓰는데 우리 남편도 각서 쓴다.
각서처럼 이렇게 쓰는 거랑 방금 이렇게 약간 뭐라고 했나 그 계약서 쓰는 거랑 차이가 좀 있나요? 엄청 중요한 질문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각서 쌓아두는 분은 많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각성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없구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이거 지키겠다, 안 지키면 뭐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는 상호 간의 약속이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의무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저희 책에 있는 계약서에는 스마트폰의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거나 뭐 어느 정도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거나 부모의 의무도 있거든요. 네. 상호의 의무를 존중하게 되면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고 결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구분을 사실 못했거든요. 네. 근데 각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잘못했으면 너 이거 거의 반성문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못 지킬 시 뭐 엄청 세게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 지켜주고. 네, 그쵸. 의미가 없죠. 계약서는 조율을 하는 거군요. 네.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책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요즘 애들 휴대폰으로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미 좀 감을 잡으신 네. 것 같은데 애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엄마 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현질을 한 거예요. 인앱 결제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결제를 막 했어요. 사고 요런 거 했는데 이게 어머님, 아버님 모르는 사이에 액수가 너무 커졌다.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소년법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좀 뭐 인터넷 도박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애들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금액 수준까지 가나요?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실제로 봤던 가장 큰 금액은 7천만 원까지 결제했던 호적에서 파야 돼. 네,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대출 받았다고요? 네네 7천만 원을 썼던 남자 중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은 의외로 인앱 결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 같은 게 생긴 거죠, 자기한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생기고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액수가 커져서 나중에 중독 성향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7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진짜? 아버지가 사실 갚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이게 왜 문제인지를 꼭 짚어주셔야 돼요. 작더라도 문제인식을 하게 해줘야 왜 된다. 문제이고 그리고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거 비싼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네가 벌려면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를 좀 체득할 수 있게 하다못해 뭐 분리수거를 몇 번 더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하긴 애들이 하다 보면 예전처럼 우리가 실물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카드로 하다 보면 느낌 없을 것 같거든요. 감이 없어요. 폰으로 하면 더 느낌 네, 없죠, 네, 그냥. 네. 띡띡 누르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건 그래도 부모님이 또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와,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사실 이게 쉬쉬해서 그렇지 요새 되게 많습니다. 네. 주로 남학생들이 약간 또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 토토, 도박 같은 거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채도 많이 학교 내에서 사채를 하는 친구들이 업으로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럴 정도입니다. 야, 구독자,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예방이나 초기에 거의 싹을 자르는 거밖에 없네요, 사실은. 그 감각이 둔해지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셔서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기 교육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뭐 조기 교육 하면 뭐 어떤 과목 교과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영어인데 결국 리걸 마인드라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사실 아까 책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요런 내용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내용이잖아요. 요거 말고도 우리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딥페이크 같은 거 앞으로 더 많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런 내용도 사실 담고 있는 거죠. 네, 다 그죠?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요새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소년범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 궁극적으로 공감을 못 해요. 왜냐면 뭐 다른 성범죄는 눈에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재미로? 학교에서 나 혼자 재미로 본 건데 이게 무슨 피해를 주냐 라면서 공감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범죄의 한 예지만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를 같이 얘기해보고 공감에까지 이르시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로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안 되고 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안 되는 교육이라 보기 어렵겠네. 네, 네. 애들은 그래 들어도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뭐 되게 막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변호사님.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니까 저도 막 주먹이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인앱 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예방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책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좀 읽고 같이 아이랑 읽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홍콩에서도 이런 거 갖고 다양한 좀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네. 다음에 좀 시간 계약은 좀 이렇게 성급해 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시 대표님이 연락드리도록 오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도 이 책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모의 재판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재밌겠다. 있고 네. 법원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애들이 막 검사복도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서 홍콩에서도 한번 좀 해주시면 애들 확실히 그 체험하고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달라요.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친구들 많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권장해 주시고 아니면 도서관에 관심 도서로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면 맞아요. 좋으니까 학교 예산으로도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임 변호사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아마 더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말씀 못 드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고통은 나누면 2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이거 후속 작품도 제가 볼 때는 또 계속 나올 수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 책이 민법과 형법 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법 편이 있습니다. 근데 공법적, 형법적 이슈나 행정법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건까지도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또 한번 놀러 오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왕성한 활동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짜 들었던 내용 갖고 저도 빨리 집에 가서 휴대폰을 확인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홍콩TV는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많이 제작을 해드리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